그럼 데이텀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정반 얘기했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정반위에서 측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반위에서 측정을 했는데 정반위에서 측정한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정확한 평면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정확한 평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반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측정기, 제품, 또 하이트 게이지 다 놓고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는 정반에서 이 밑면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한 군데만 데이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데이텀이라고 그래요. 근데 투영기에서 측정할 때는 데이텀이 두 개가 있었죠. X, Y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 데이텀이 있는 것을 공통 데이텀이라고 그러고, 이런 데이텀들의 조합, 이것을 데이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데이텀 표적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정반이 있는데 얘도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얘도 확대를 해보면 내가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반도 확대를 해보면 이것이 오차가 뭐 0.001이 될 수도 있고 0.01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오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높이 마이크로미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품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여기다가. 여기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이트 게이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제품은 치수가 여기서 요게 실제 제품의 높이죠. 그런데 지금 하이트 게이지가 여기 있고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해가지고 높이 마이크로미터 요점을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를 읽을 거라는 거죠. 여기 치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제품이 이건데 측정은 여기서 요거만큼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하이트 게이지를 여기다 놓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하이트 게이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이 제품과 측정기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달라져.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때 요점을 사용해라. 또는 요 범위 안에서 측정을 해라. 라고 지정하는 게 데이텀 표적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단일 데이텀이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텀이 하나만 교재가 되는 거고, 공통 데이텀이라는 것은 데이텀이 이렇게 여러 개가 교재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단일, 공통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지정한 모양,
또는 형체, 실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어야 거기다 측정을 해서 측정 좌표계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텀 형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설계, 가공, 측정, 이 세 가지 형체가 있다. 그 세 가지 형체는 이런 거예요. 설계 형체, 파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0.01. 그럼 이게 이 설계 형체인 거예요. 설계값. 그럼 이거대로 이 도면대로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해서 나온 형체, 이걸 우리가 가공 형체라고 그래요. 설계는 원통으로 됐지만 실제 가공을 하면 오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통이 아니고 이런 3차원 공면이 가공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점을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출력을 하면 그것이 이제 측정 형체가 되는 거죠. 측정 형체는 실제 가공 형상이 어떻게 생겼던 건 간에 설계에서 지정한 이 설계 형체하고 같은 특성으로 계산을 한다. 실제 이 가공 형체가 원뿔이다. 원뿔이었다 하더라도 측정기에서는 원통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설계에서 이것은 원통이어야만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오차가 있는 가공면을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립할 때 실제 형상하고 측정 결과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측정 형체하고 가공 형체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실제 가공 형체는 여기 뭐처럼 이런 형상이에요. 근데 그런데 측정 형상은 이 점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런 지름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측정 데이터를 받아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상대편 부품이 9.99mm였다 라고 하면 얘는 조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구멍 지름이 10.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9.99짜리 제품이 조립되면 0.01만큼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조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런 데도 걸리는 거죠. 이게 안쪽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분이 걸려서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제 조립이 될 수 있는 지름은 보면 이런 부품이어야 여기 조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 지름이 한 9.95쯤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뭐 측정해줘봐야 조립이 되지도 않는데 측정 결과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측정을 할 때 계산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측정하면 측정값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좌표 측정에서는 계산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자, 얘를
평균값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조립되는 상태를 고려해서 계산을 할 거냐. 조립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럼 지금 얘 측정하는 제품이 내경 제품이냐 외경 제품이냐, 그죠? 이런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기하공차가, 기하 편차가 GDT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방식을 취할 거냐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면 LSCI, MICI, MCCI, MJCI,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옵션으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나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구멍이니까 이 MICI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조립이 되려면. 예를 들면 좌표 측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 진원도 기준은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왜 이런 계산 방식이라는 걸 적용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예. 이것이 이제 설계, 가공, 측정, 형체를 원을 2차원적으로 표현해 준 건데요. 지금 이게 도면값이에요. 이 파란 거, 하늘색. 그러면 얘는 지름과 진원도와 중심, 좌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돼 있겠죠. 근데 실제 가공을 하고 나면 지름도 안 맞아, 중심 위치도 안 맞아, 진원도도 안 맞아. 실제로 가공을 하면 이런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형상을 쭉 측정을 해서 수학적으로 이런 측정 결과, 빨간색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것들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설계, 가공, 측정 형체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설계값은 도면 규제한 거, 이거는 측정, 설계 형체. 그 도면대로 가공한다고 했지만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는 실제 가공된 제품, 이것은 가공 형체. 그 오차가 있는 형체를, 가공면을 측정을 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한 형체, 이걸 측정 형체, 이건 측정값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에 해가지고 얘가 원이다, 파이 10.1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가공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공이 됐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타원이죠, 타원. 그죠? 그렇지만 측정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런 평균값을 이용해서 원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요 지름이 10.1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설계, 가공, 측정, 형체,
개념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데이텀을 얘기했는데 데이텀이라는 것은 실제 강화한 면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텀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면이에요. 거기를 측정을 해서 측정 좌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텀을 이용해서 측정 좌표계를 만들 때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이 있는데 우리가 2차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1차 데이텀은 일단 무시를 하고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요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제품이 있어요. 여기 A, B, C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우선순위는 도면에 지정된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도면에 데이텀 ABC가 BC, 얘도 BC 이렇게 되면 B라고 표현된 데이텀을 먼저 데이텀으로 지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제품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면을 데이터 우선순위로 여기서부터 이것처럼 정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좌표계를 우선 만든다는 거죠. X. 이 좌표계를 만들면 좌표계는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수직이잖아요.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의 직각인 무수히 많은 이런 축들이 Y축이 생긴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전부 직각인. 이런 가상의 축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점을 측정을 해주면 이 무수히 많은 가상의 축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축이 결정이 돼서 XY축이 직각이고 여기 Y축이 되는 요런 좌표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제품은 직각이 아닌데 좌표계는 직각이니까 한 점을 여기다 측정을 하면 얘는 이게 Y축이 되고 한 점을 여기다 측정하면 얘는 이게 Y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어디다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X축의 수직인 이 좌표축이 이만큼 X축이 X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지금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는 좌표계. 요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건 제품이에요. 즉 여기가 가공 형체. 가공 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우선순위가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B축에 먼저 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인 Y축을 만들다 보니까 직각이 안 맞죠. 그럼 이때의 이 원의 중심 좌표는 이 좌표계로부터 X1, Y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좌표 측정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근데 만약에 얘가 C가 우선이다. C가 우선이면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C축에 먼저 좌표를 잡고 그거의 수직인 직각인 이런 X축이 생기는 거죠. Y축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럼
지금 이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x2, y2 이렇게 좌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C로 하느냐 CB로 하느냐에 따라서 x1보다 x2가 더 작고 y2보다 y1이 더 작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때는 반드시 도면에서 표기한 데이터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 근데 눈으로 언뜻 볼 때는 뭐 여기 기준으로 여기 측정하나 여기를 먼저 기준으로 하고 여기를 나중에 데이터를 잡으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100분의 5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아까 데이터 표적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데이텀이지만 가공 형체는 기준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텀은. 그렇지만 아무리 기준이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얘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차를 좀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점, 두 점을 측정하면 얘를 축을 만들고 또 이쪽에 한 점을 측정을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축에서 직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좌표기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하고 여기 두 점을 찍었어. 그리고 여기 한 점을 찍었어. 그러면 이런 좌표기가 생긴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이 좌표계가 같은 데이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디를 측정해서 데이텀을 삼느냐에 따라 좌표계 자체가 달라지면 이거는 다른 측정에 전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표적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측정할 때 여기하고 여기 두 점을 측정을 해서 직선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요 끝에서 43mm, 첫 점하고 두째 점 사이는 130mm 떨어진 여기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삼아라. 그리고 한 점 측정하는 것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요 78mm 떨어진 요 점을 측정을 해서 결국은 축이 요렇게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 X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은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측정 좌표계가 일정하지 않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데이텀을 잡기 위한 특정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특정 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3차원 측정할 때는 이 면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면을 한 점, 두 점, 세 점을 측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서 측정해라는 걸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치고 가운데 잘라가지고 A1, A2, A3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은 데이터 A를 설정하는데 한 점, 두 점, 세 점 측정하는 뜻이에요. B1, B2 요거는 데이터 B를 설정하기 위해서 요 두 점을 측정해라. 요거는 C1 한 점 측정해라. 요런 의미예요. 자, 데이터 표적의 중요성하고 데이터 표적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은 공차 해석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여러분 좌표 측정할 때 직접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 데이터 표적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그래서 이게 큰 제품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품을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면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데이터이니까 전체적으로 가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전체 면을 다 가공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표적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약간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 가공을 잘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가공 안 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표적 있는 요 부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요 데이터 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공 자체를 안 하고 뭐 이렇게 그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이 이런 데 쓰인다라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기계좌표계와 측정좌표계. 기계좌표계는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MC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한자로 할 때는 M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XM 이렇게 표시하면 아 이건 기계좌표계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측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돼. 그리고 측정좌표계는 PC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XP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는 측정좌표계나 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는 도면에 맞춰서 제품에 설정하는 좌표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가 수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도면에서 위치가 그 기준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측정은 측정좌표계상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물체의 자유도 구속이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측정좌표계를 설정하면 그 자유도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측정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텀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측정좌표계를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액이나 데이텀 설정이나 이게 다 같은 뜻이다. 단지 물체의 자유도 구속이라는 건 학술적인 표현이고 데이텀이라는 것은 실제 가공된 제품에서의 표현이고 측정좌표계라는 것은 그 실제 가공된 부분을 측정을 해서 만든 수학적인 좌표계고 이런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기계좌표계 X, Y, Z 원점. 근데 이렇게는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공작물이 놓인 그 면을 측정을 해서 X, Y, Z 이게 이제 PCS죠. 얘가 MCS고. 모든 측정은 이 측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측정좌표계 역시 기본적인 계산은 기계좌표계로부터 된다. 그래서 기계좌표계는 모든 측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그 유니크한, 그러니까 정해진 고정 좌표계고, 측정좌표계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 이 개념은 기계적 정렬은 제품을 움직여서 기계축에 맞추는 작업, 수학적 정렬은 측정 좌표계를 제품에 맞추는 작업. 아까 우리가 투영기에서 작업해 본 거, 이거는 기계적 정렬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그 내용이에요. 세타만큼 제품을 돌려서 이제 맞추는 거, 기계축에 맞추는 거고, 요거. 그다음에 얘는 이 기계 좌표계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서 측정 좌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수학적 정렬이에요. 모든 좌표 측정에서는 바로 이 방법이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아까 그걸 해본 거예요. 아까 그거는 기계적 정렬이라고 했죠. 제품을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좌표 측정기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제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측정 좌표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죠? 기계 좌표계를 옮기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기계 좌표계 상태예요. 그런데 제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상태 측정을 하면은 이 값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값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세타만큼 이 기계 좌표계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W라는 회전운동이라고 그랬죠. W라는 회전운동을 지금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W라는 회전운동을 구속을 하면 이 기계좌표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요게 세타만큼 이 기계좌표계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측정 못하죠. 왜냐하면 이 제품의 기준이 여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계좌표계에 있는 이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 된 거예요. X만큼 Y만큼. 그럼 이것은 선형운동을 구속하는 게 되죠. TX, TY, XY축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면 여기에 있는 기계좌표계가 지금 보는 이 측정좌표계로 이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냐? 측정좌표계에서 요 값씩 계산해야 되겠죠. 그 측정좌표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좌표계의 존재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계산만 할 뿐이지 우리는 측정좌표계와 기계좌표와 관계없이 측정좌표계에서 나오는 값들을 전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 구속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운동 구속하고 선형운동 구속했다. 그럼 구속되는 성분은 W가 구속됐고 TX, TY가 구속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했어요. 회전운동 말고 선형운동을 먼저 구속하고 나중에 회전운동 구속하면 안 되냐?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의 나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수업 내용이에요. 물체 육자이도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텀이라는 거, 데이터 우선순위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측정형체, 가공형체, 설계형체의 개념, 그리고 기계좌표계, 측정좌표계 개념, 그리고 수학적 정렬을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 정렬을 통해서 이제 좌표 측정에서 자유도 구속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육자유도 구속, 측정 좌표계 설정, 데이텀 지정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기구학적으로는 자유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설계나 가공에서는 데이텀이라는 표현을 쓰고 측정에서는 측정 좌표계라는 용어를 쓰고 하지만 다 같은 의미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측정기에서 지금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마칠게요. 지금 얘는 좌표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계 좌표계가 여기 있어요.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 두 점을 지금 측정을 해요. 보세요. 한 점 측정하고 또 한 점을 측정을 해주면 축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이 밑에 있는 축이,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측정을 해주면 이 축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태에서 기계좌표기는 여기 있지만 얘는 계산만 하고 이제 모든 측정은 이 측정좌표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본다 라는 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레포트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